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차트에 관해서 조금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프레임 모델링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화면을 클릭하면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눌렀다는 신호가 메인 화면에 표시되고 이렇게 로고가 찍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었는데 여기에 이제 차트를 한번 올려볼 거예요.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냐면, 요건가? 네, 요렇게.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거에서 조금 다른 모양인데, 약간씩 추가를 한 거고, 여기에서 세팅을 해 놓으면 그리드에다가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월요일에 몇 개, 화요일에 몇 개 이렇게 팔았다. 월을 얼마씩 팔았다. 이런 거를 차트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 요 컨피그 쪽은 차트 모양에 관한 어떤 차트를 뿌릴 건지, 라인 차트를 뿌린 건지, 이런 거를 가져와서 가운데 차트 부분에서 차트 로드를 하면 이 차트가 어떤 차트인지 쫙 보여주는 요런 거를 한번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건 랜덤이니까 음료수를 세팅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DB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거랑 엮어도 한 30, 수요일에는 안 팔리고, 목요일에는 20, 10, 20,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차트를 다시 로딩을 하면 음료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 그러면은 월요일에는 뭐가 얼마만큼 팔렸고,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다른 차트를 불러오고 싶으면, 에어리어 차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로딩을 하면 에어리어 차트 형태로 불러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요거 지원되는 차트들이나, 도넛 차트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월요일에는 총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 약간 보기 편한 차트도 있고 보기 힘든 차트도 있어요. 차트 데이터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차트를 불러올 수 있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요런 것들이죠. 아마 안 불러지는 차트도 있을 거고요. 차트 모양에 따라서. 딱 원하는 형태로 쭉 뿌려지는 차트들도 있을 거예요. 피라미드 이런 거는 뭐지?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맞는 막대 차트 같은 거 좀 보면은 차라리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스탁 차트 같은 거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이 선들은. 그래서 그래서 차트 종류를 보고 바 차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언제는 뭐가 덜 팔렸고 이런 식으로 스택 차트 같은 거 봐도 될 거고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뭘 할 건지 쭉 얘기를 해보시죠. 차트가 뭐냐? 먼저 차트가 뭐냐?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차트는 실질적으로 저는 예전에 많이 안 썼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회사에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 깊게 보게 됐는데 C샵에 있는 차트 기본 차트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차트를. 차트 같은 경우는 밑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뭔가 디자인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쁜 거 쓰지 이렇게 못생긴 거를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시죠. 차트는 보통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차트에 대한 제목이 들어가는 타이틀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범례가 항상 끼어 있습니다. 범례 이벤트를 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주고 범례 숨겨놨다 다시 보여줬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 차트들도 많은 반면에 기본 C샵 차트는 그런 기능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구현을 생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에어리어 영역이 있고요. 이 차트를 그려줄 영역이 있을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시리즈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차트의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들. 요것들이 시리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리즈를 뿌려줄 X축이랑 Y축 있죠. Y축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차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을 신경을 좀 쓰고요. X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차트가 넣다 보면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인다거나 건너뛰고 두 칸에 한 번씩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기울인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조금 들어가는 편이에요. X축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다른 차트들은 아니면 게이지들은 또 다른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만 아시면 차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 종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막대 차트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 라인 차트가 있고 도넛 차트 있고 파이 차트 있고 뭐 기타 등등 아까 이상한 차트들 많이 있었잖아요. 종류 엄청 많았잖아요. 그게 있고요. 다른 상용 차트 같은 거를 쓰시면 더 많은, 더 신기한, 더 예쁜 차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는 기본 차트를 안 쓰실 거고요.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서 쓰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차트들을 조금 알고 쓰는, 보통 예제 같은 거 있어서 예제 보고 차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차트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차트는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쭉 뿌려주는 부분보다는 저도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디자인이 되게 예뻐야 되고요. 차트별로도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고 애니메이션도 매우 다양해요. 그리고 차트별로 뭐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에 뭐가 나온다든지 이 차트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뭐가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금 예쁜 거를 쓰는 편이 찾게 되는 편이죠. 사람 눈이 뭐 좋은 거 한번 보고 나면은 안 좋은 거는 눈에 안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서 예쁜 차트를 딱 보고 왔으면 이런 차트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실질적으로 차트가 처음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쭉 봐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아니면 다른 데서 더 예쁜 걸 보고 오면 이 차트가 못생겨 보이기 시작하죠. 데이터들도 어느 정도 눈에 있고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데이터 말고 이제 차트 외형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예쁜 차트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팔거나 할 때도 이 차트를 두 개를 딱 놓고 봤는데 예쁜 차트가 있는 쪽으로 가겠죠. 화면 전체가 다 예쁠 테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이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는 부분은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계치 같은 약간 데이터가 많은 부분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되는 데이터를 뿌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속도가 조금 중요해요. 저 예전에 뭘 한 적이 있었냐면 차트 속도가 되게 느린 거, 기본 차트 같은 거 이런 거 썼는데 한 1000개 이상 뿌리면은 확 늦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속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상용 차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2만 개까지는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속도 확인이 제일 중요해요. 몇 개를 뿌렸을 때 늦어지는지, 로딩이 얼마나 느린지, 여기다 점을 2만 개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를 수가 없기는 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나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라인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볼 수 있는 추세선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에 대해서 뭐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Y축에 대한 기준을 표시해주는 기준선, X축의 기준을 표시해주는 기준선, 그리고 이 배경의 색상을 변경시켜주는 뭐 에어리어 구분하는 부분, 그리고 민맥스 세팅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처럼 관리해야 될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깊게는 안 들어갈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랜덤으로 좀 집어넣고요.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컨피그에서 차트 종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세팅하면 차트를 보여주는 요 정도 기능까지만 구현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것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인데 이제 시작을 해보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뭘 했냐면 요거를 했었죠. 프레임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 가운데 하나씩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이벤트가 로그에 찍히는 이 부분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그려야 되잖아요. 하나씩 만들어 보시죠. 첫 번째 화면은 이제 뼈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한 군데씩 구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말은 원하시는 대로 적으면 되고요. 저는 나중에는 제가 다 한 거를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 버튼은 뭐 지우려고 했는데 지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만드셔도 되고 일단은 크기는
임의로 할게요. 원래는 사이즈를 다 맞춰서 올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하면 되죠. 뭐. 랜덤 셋. 이 데이터 그리드 뷰에 데이터를 랜덤으로 집어넣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데이터 그리드 뷰를 하나 여기 있죠. 데이터 그리드 뷰를 하나 집어넣을 겁니다. 크기는 그냥 꽉 채워가지고 집어넣을게요. 뭐 도킹을 시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 크기는 꽉 채워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름을 뭐 맞춰주시면 되죠. 보통은 DG뷰.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뭘 써놓았겠죠. 그쵸? DG뷰라고 해놨죠. 이거는 버튼 랜덤이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셔도 돼요. 이거 SC1 그냥 쓰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써놓고 나중에 메인 소스를 올릴 때는 이름을 맞춰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자, 뭘 할 거냐면 자, 이제 코드를 보면 돼요. 이 코드는 키워놓은 코드고 지금은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버튼을 클릭했다라고만 해놨죠. 이거를 뭘 할 거냐면 데이터 그리드 뷰 아닌데 데이터 세팅 데이터 array set 뭐 데이터들을 보여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되죠. 뭘 했다라고만 보여줄 거니까. 자, 그리고 데이터 set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set 세팅을 할 거예요. 데이터 세팅을 할 거고 데이터 세팅을 할 건데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만들어서 그리드 뷰에 밀어 넣을 거라 전역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메인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쓸 거고요.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를 세팅할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되겠죠. 적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하면 돼요. 메인 dt 메인에다가 테이블을 새로 만들고 이거 위에다가는 그냥 없애도 될 것 같은데 굳이 new를 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세팅을 새로 할 거라 아무 의미 없죠. 그냥 불러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 예전에 테이블 생성하던 게 있는데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마 데이터 테이블 관련돼서 예전에 몇 강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했을 거예요. 아마 기본 강의 때 했던 것 같은데 여기다 뭘 할 거냐면 이제 컬럼을 만들어 줄 건데 컬럼명을 주고 타입을 줄 거죠. typ 이거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 라는 것만 해놓고 요거는 컬럼명 제품이 아니고 제품 어떤 제품을 팔았다 뭐 이런 거 해주고 나머지는 복사 해서 뭐 보통 이렇게 해서 만들 건데 요리 프로 같은 데 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듭니다 라고 해서 준비해 놓은 거를 짠 들고 오죠. 똑같아요. 월, 화, 수, 목 해놓고 요거는 숫자형으로 입력할 거라서 int 타입으로 타입을 지정을 한 거예요. 다른 건 없고 컬럼명은 컬럼명대로 쭉 적어준 겁니다. 이래서 테이블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컬럼을 지정을 한 거니까 이 컬럼을 테이블에다가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columns add 해서 product 만들어놨던 이 컬럼들을 테이블에다가 add 시켜줄 거예요. add 시켜줄 거고 당연히 짜잔 이래서 만들어놨던 것들은 전부 다 add를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디자인의 이 테이블에 이제 컬럼명이 쭉 생성된 거예요. 생성된 거죠. 생성된 거고 이제 뭘 할 거냐면 랜덤 함수를 하나 돌려서 랜덤 함수를 하나 돌려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값을 넣어주면 될 거고 값을 넣어주는 부분은 이제 만들어야죠. 데이터 add 뭐 이런 거를 보통은 어떻게 만드냐면 간단하게 데이터 로우를 만들 거예요. 데이터 로우를 만들어서
이것도 기존에 다 했던 거라 new row 그쵸, dt 메인에 new row 해서 로우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로우를 만들어 놓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는 제품을 넣을 거고, 뭐 된 거냐? 제품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음료수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or each 문을 하나 돌려서 할 건데, 이게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들어간 이넘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넘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생성을 해도 되지만 왠지 다른 데서도 또 쓸 것 같아서 글로벌 쪽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넘 이렇게 쭉 만들어 줬잖아요. 이거를 만들어 주면 되죠. 추가를 해서 이 구조들을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역에 들어갈 것들이나 뭐 아니면 내부 클래스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짜놓으면 나중에 중복으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목, 금, 토, 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는 이유는 당연히 나중에 편하게 계속 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넘을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이넘을 한번 돌립시다. 네. 뭘 할 거냐면 이 이넘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빼오면 되겠죠. 이거 예전에 이넘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쓴다? 뭐 이런 느낌? 이넘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써요. 많이. 이거 한글이니까 한글 뭐 이렇게 할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글일 경우에는 한글 이넘이죠. 한글 이넘. 그냥 명칭이니까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아무거나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이치 문을 한번 쭉 돌려주면 뭔가 하나 빠졌는데 가로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인데, 그렇죠. 에러가 안 나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뭐 되냐면 여기 얘가 그냥 이넘 값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러면은 로우에다가 그냥 이넘 들어오는 값을 뿌려주면 명칭은 맞겠죠. 여기다가 이제 뭐 랜덤 함수 돌린 거 해서 뭐 한 30에서 200 정도 사이의 값을 이렇게 쭉 뿌려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시로 값만 입력하는 부분이라 이거를 결국에는 데이터 테이블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좀 쉽게 등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펑션으로 만드시죠. 똑같은 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계속 등록하려면은 제품 따라서 이거를 또 등록하고 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줄이는 방법이죠. 로우 애드 뭐 이거는 명칭은 아무데나 적으면 될 거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테이블 자체를 가지고 와서, 왜냐면 컬럼명이 있으니까 테이블 쓸 거고, 그래서 제품명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째로인지가 필요를 하려나?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쵸? 랜덤 함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치? 안 쓰는 거 왜 넣었대? 애들 하나씩 시킬 거라 로우 번호도 필요 없고 순서대로 들어갈 거고, 랜덤 함수는 위에서 선언해 놓고 던질 거니까 요렇게. 왜냐면 이게 안에서 선언하면 아마 랜덤 함수가 그대로 계속 나갈 거예요. 똑같은 게 계속 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통 예전에 랜덤 함수 처음 쓸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을 넣든지 뭐 이런 작업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프로덕션으로 바꿔주면 되고, 제품은 그대로 쓸 거고요. 이넘 그대로 쓰고 랜덤 함수를 값만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환을 해서 테이블에 넣어줘야 되니까 얘는
데이터 로우 생성한 형태대로 해서 반환을 그대로 하시죠.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은 이 반환된 거 튀어나올 테니까 dt 메인에다가 add row add 시켜가지고 이 add를 시킬 때 이 펑션을 부르면 되겠죠. row add 펑션을 불러서 dt 메인 넣어주고, 그쵸. 스트링에는 제품명 넣어주면 될 거고요. 만약에 컵라면 이런 거 넣어주고, 이거는 랜덤 함수를 넣어주면 되죠. rd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실제로 이거는 던졌다가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게 뭐 데이터 로우가 될 거고, 데이터 rd 로우에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갔던 로우 값들을 쭉 만들어서 로우를 던져주면 그거를 테이블에다가 애드 시키는 거죠. 그걸 한 줄로 합친 거예요. 그냥 쓰기 편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뭘 넣을 거냐. 이러면 얘만 바꿔주면 되죠. 얘만 뭘 쓸 건지 정하면 되죠. 컵라면 뭐 맥주, 그 다음에 얘는 과자 뭐 이렇게 요거만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만들어진 거를 데이터 그리드 뷰에다가 dg 뷰에다가 데이터 소스에다가 이 테이블을 바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될 거예요. 아마도. 버튼 이벤트를 넣었으니까 요 작업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를 밀어 넣으면 안 들어가네. 어디서 봐줬지? 이벤트를 타는지부터 볼까요? 안 탔구나. 그쵸? 버튼을 눌렀을 때 저거를 실행을 시켜주면 되죠. 다시 데이터 셋을 세팅하는 부분을 실행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디서 뻑이 나는데 랜덤을 뭐 한 거지? 랜덤 값을 안 들고 왔네요. 랜덤 함수를 그냥 썼구나. rd 점 그죠? 랜덤 함수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왜 지웠지? 값을 들고 온 게 아니고 함수를 가지고 온 거니까 랜덤 함수를 땡겨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 왠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면 값이 쫘라락 들어가죠. 값들도 다양하게 눌릴 때마다 쫘라락 들어가죠. 쫘라락 랜덤 데이터 랜덤 함수 셋 쫘라락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팅하는 부분은 됐죠. 세팅하는 부분은 다 됐어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관없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죠. 초기화하는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초기화하는 부분들은 따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랜덤 함수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던지는 부분까지는 거의 다 됐죠. 버튼을 눌렸을 때 이거를 데이터를 이제 어쨌든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해놓고 넘어가시죠. 또 딴 것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두 번째 차트 부분을 조금 넣어 놓을 거예요. 차트를 넣어 놓을 건데 차트에도 데이터 로딩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그냥 복사해서 구석에다가 올려놓고요. 놔둘 데가 없으니까 뭐 이런 데다 그냥 살짝 올려놓고 안 거슬리게. 이거는 차트 로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뭘 하는데 아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시 끊긴 것 같은 느낌이 있을 텐데 프로그램이 꺼졌어요. 캡처 프로그램이 꺼졌는데 한 10 몇 분 정도 10분 정도를 14분 정도를 한 게 날라갔는데 도저히 다시 하기가 뭐해서 지금 그 뒤에 거를 일단은 해놓고 두 개를 합치려고 하는데 동영상 편집을 합쳐가지고 한 적이 없어서 조금 신경 쓰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 차트는 저희 컨트롤은 모든 윈도우 폼 여기에 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차트가 없어요. 차트 부분은 어디 있냐면 차트는 데이터 쪽에 따로 있습니다. 차트 부분은.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 차트를 땡겨 오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가 세팅이 쭉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시리즈랑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모양새가 있는 차트가 세팅이 돼 있어서 뭔 의미가 있냐 싶기는 합니다.
어차피 저거 쓸 건 아니지만 차트만 보면 되고요. 이 차트의 이름은 뭐 판매량을 볼 거라 그냥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세일즈라고 해놨습니다. 보시면 되고 차트를 로딩을 할 거고요. 차트를 로딩을 할 거고 똑같아요. 얘네도 하는 거는 별로 없고 차트를 그냥 로딩을 할 거고 로딩 할 거예요. 근데 이 차트를 지금 쓸 게 아니거든요. 쓸 건 아니고 어쨌든 차트만 만들어 놓고 넘어가시죠. 또 세 번째 걸로 넘어가시죠. 세 번째는 뭐 하려냐면 왜냐면 차트에 있는 타입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와야 되다 보니까 한 거고 차트의 이 타입에는 이 버튼이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벤트를 따올 거거든요. 콤보박스 이벤트를 따올 거라 굳이 저거는 필요하지 않고 차트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쓸 겁니다. 여기에 라벨 같은 거 하나 넣어서 모양은 조금 더 따듬어서 올릴 건데 여기는 대략적으로만 해서 올릴게요. 이게 항상 시간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뭐하냐 차트 타입 예전에는 만들어서 올려놨었는데 UI를 만들어서 올려놓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그려야 되는 것들이 이어서 그려야 되다 보니까 먼저 만들어서 올려놓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놨고 얘는 뭐 할 거냐면 폼이 로딩되는 시점에 폼 로딩 더블 클릭 폼을 클릭하면은 폼 로드 이벤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여기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이런 거는 그냥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폼 로드 이벤트에다 넣을 거고요. 이번에 뭘 할 거냐면 차트를 로딩을 했는데 시리즈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AES RT TYP 시리즈 차트 타입이라고 하시면 Y는 필요 없지 않나? Y 왜 들어갔지? 네, 그러면은 뭔가 차트를 유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차팅 이 부분을 여기에는 인원 값을 쓸 거예요. 아까 포이치문에서 인원 값을 쓰는 걸 했었잖아요. 똑같이 해서 쓸 겁니다. 인원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get value에다가 type of 쓰고 차트 종류 쓰고 그러면 여기에 이 차트 타입에 있는 이놈들이 쫙 들어오고 차트 종류를 세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C박스 세팅을 안 했구나. 어디 갔지? 이름을 안 줬네요. 그죠? C박스 타입 그쵸? 로딩에 이거는 box 타입 C박스 왜 이러지? 아이템스 애드 시켜서 들어오는 타입 값을 그대로 바인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비어 있을 테니까 selected index를 해서 SELEC 글자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0번째 위치를 셀렉을 시켜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차트 정보를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뭐 할 거냐면 이 셀렉된 거를 또 어디다 넣어놔야 되겠죠. 그거는 보시죠. 일단 이까지 보고 하시죠. 또 값 랜덤으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차트 값을 이렇게 다 바인딩 시킨 거를 갖고 왔어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자 이제 이것들을 모아서 여기다가 보내면 돼요. 뭔가 그려놨는데 이거는 영 마음에 안 들고 그림도 제대로 안 그려지고 눌렀을 때 뭔가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그리죠. 그릴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가 지금 처음에 차트 쪽에서 첫 번째 화면에서 만들었던 데이터 그리드 뷰 값, 그 다음에 차트에서 차트 콤보 값, 차트 종류를 가지고 있는 차트 콤보 값 두 개죠. 이거에 대한 타입을 왠지 이것도 묶어서 관리하면 조금 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추가를 해놓을게요. 왠지 묶어서 관리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서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여기에는 뭘 가지고 있을 거냐면 데이터 테이블 하나 넣고요. 테이블을 갖고 있을 거고, 테이블은 차트 메인으로 해서 하나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시리즈 이거 적기가 너무 힘든데 요거 그대로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리즈 데이터 테이블도 등록을 안 해줘, 유징을 등록 안 해줬으니까 데이터 등록해주고, 차트도 차트 유징 등록해주고. 자, 타입 얘는 기본 타입은 뭐 처음에 많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라인 타입을 해도 되고, 에어리어 타입을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주죠.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클래스는 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거 말고 외부에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죠. 리팩토링을 시킬 거예요. 리팩토링을 시켜서 캡슐화를 하나 추가해주고, 얘도 캡슐화를 추가해주고, 리팩토링해서 캡슐화를 추가해주고, 이것도 다 했어요. 지금 한 것들이 이제 약간 실습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외부에서는 퍼블릭 개체를 보겠죠. 얘네들이 나올 겁니다. 이 클래스를 선언을 해놓으면. 자, 이거는 어디서 쓸 거냐? 이거는 메인 테이블에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 요거를 눌렀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 샌드 부분을 메인으로 보냈었잖아요. 이거는 로그를 찍기 위한 델리게이트 부분이고요. 로그를 찍기 위한 델리게이트 외에 추가로 저 데이터 테이블을 보내기 위한 델리게이트를 추가를 할게요. 이거는 약간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샌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먼저 하고 해야 되나? 데이터 테이블 만들어 놓고 DT. 자, 이거는 뭐냐면 메인으로 보낼 델리게이트를, 테이블을 메인으로 전달할 델리게이트를 만든 거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뭔가 전역으로 관리할 만한 이 글로벌 클래스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놈 퍼블릭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 스태틱으로 스태틱으로 테이블을 뭐 하는 거냐? 테이블을 하나 정의를 해놓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 했던 건데 뭐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하튼 이걸 정의를 해놨어요. 이러면 뭐가 되냐면 이 클래스에 있는 테이블을 접근을 하고 싶으면 아무 데서나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뭘 하냐면 C 글로벌이었나? 없죠. 여기에 보면 DT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여기. 그죠?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글로벌 클래스 안에 있는 DT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넣어주는 거죠. 메인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기다 넣어준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서 찾아 쓰면 되죠. 이거 DT 메인 갖고 와서 만약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딩 버튼이니까 C 클래스 그대로 하고,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DT를 뭐 여기다가 데이터 테이블 하나 선언해서 DTT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쓰기 전에 글로벌에 있는 전역에 있는 걸 갖고 와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기는 힘든 방법이죠. 이게 뭐 되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뭘 하든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냐 싶은 생각이라서 뭐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추천하기 힘든 방법이, 얘 같은 경우는 값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값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 군데에만 있어요. 이 값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다 접속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메모리를 항상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잘 안 쓰고요. 보통 델리게이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달시켜주죠. 이거를 던져서 메인으로 보내놓고요. 보통 이거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만들 거면은 그냥 이거 두 개 다 만들어 가지고 던지고 그냥 끝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귀찮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만들어서 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dt 메인이었죠. 메인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뭐가 들려지? 데이터 소스 이거 아닌가? dt 메인이 아니고 테이블이 아니구나. 데이터 그리드 뷰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아까 넣어놨던 그 소스를 이거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테이블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타입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as 테이블 이거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as 데이터 테이블 넣어주셔도 되죠. 이것도 형 변환할 때 다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넣어야 되니까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전체 소스를 보고 부분 우리 저녁에다가 아까 델리게이트 만들어 놨잖아요. 그 부분 쓸 거예요. 테이블 샌더니까 이 테이블 샌더 이렇게 해서 이 테이블 샌더를 선언해 주면 여기다가 호출한 놈은 이놈이고 넘겨줄 놈은 DT다.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이 로그를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화면에서 그죠? 열어놓고 할 수 있나?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세팅을 했고 데이터를 뿌렸고 DT가 왜 없지? DT는 있고 이거를 선언 안 했구나. 이 샌더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고 이거는 자 이거는 메인으로 우리가 던져주고 있으니까 메인에서 받아오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주고받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 기존에 샌더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UCSC1에다가 아까 이 데이터 테이블 샌더를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던져주면 뭔가 여기에 DT의 값이 넘어오겠죠. DT의 값이 넘어올 겁니다. 선언해놨으니까 널은 아닐 거예요. 이거 그쵸? 이렇게 하면 들어오죠. 그 뭐가 들어오냐면 지금 다시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여기다 여기. 자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이거 버튼을 딱 클릭하면 데이터 세팅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세팅 임의로 하는 세팅들을 쫙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준 다음에 요 데이터 그리드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델리게이트를 태워서 보냈어요. 지금 첫 번째 화면으로 이 화면이 있는 데가 말고 이 전체 폼으로 보냈어요. 메인으로. 이게 메인까지 간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요 안에 있는 화면에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요 밖에 있는 메인까지 보낸 거예요. 요 글자가 있는 메인까지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메인에서 뭘 할 거냐면 데이터를 취합해서 나중에 2번으로 보낼 거예요. 2번으로 보낼 건데 저녁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차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쵸 선언해 놓고 이 차트 데이터에 데이터들을 모아줄 거예요. 저는 차트 데이터에 데이터를 모아줄 거고 그러면은 아까 2번에서 클릭을 했을 때 이 차트 데이터에 아까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차트 메인을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DT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받아온 첫 번째 화면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전역 클래스에 글로벌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뭐 구조체니까 구조체 클래스라고 합시다. 구조체 클래스에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만들면 돼요. 3번 같은 경우도 우리 여기 셀렉된 놈을 그냥 아까 하나만 2개 만들었나? 그 델리게이트를 2개를 만들었지 않네요. 하나 더 만듭시다 이거.
글로벌이에요. 여기 글로벌입니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여기를 기존 강의처럼 한 군데서만 쭉 한 게 아니고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한번 세워놓으시면서 보고 해주셔도 돼요.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타입, 샌더 한 군데서 만드셔도 되고 원래라면은 이제 쓰는 데서만 만들었겠죠. 근데 이거를 모아놓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를 내가 만든 거랑 또 다르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트 타입 똑같이 썼네. 시리즈 타입은 뭘로지? CT로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차트에 대한 델리게이트를 차트 타입에 대한 델리게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서 쓸 거고요. 이게 바뀌었을 때 메인 UI로 보낼 거고, 얘 같은 경우도 퍼블릭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해서 델리게이트는 지금 선언만 해주고 이벤트는 쓸 때 추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타입, 샌더.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해서 차트 타입 받아올 때마다 UI로 그냥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UI로 보내주면 이거를 그냥 던지긴 그렇고 이것도 했던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 인엄 형태로 해서 UI로 보낼 거기 때문에 콤보 박스에 있는 값을 인엄으로 파서 만들어야 되죠. 이것도 앞에서 다 했던 거고, 그쵸? 타입 오브 다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찾아서 쓰시면 돼요. C박스, 타입 이런 거 쓰기가 조금 셀렉티드 선택된 아이템 값을 인엄 형태로 바꿔서 이거를 샌더에다가 넣어서 디스에 보낼 거예요. 네, 보낼 거고 그냥 보내면 조금 심심하니까 요 클릭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 다 만들고 보내기 전에 띄워놓고 콤보 박스 아이템 체인지 뭐 이렇게 해서 아이템 값을 플러스해서 요 셀렉티드 아이템 투 스트링을 여기다가 그대로 뿌려주고 뭐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클릭한 거 받을 거고, 이거 그냥 샌더 시키면 또 똑같이 죽을 거 빤히 보이니까 메인 화면에다가 메인 폼에다가 얘도 3번에 대한 놈이죠. UC 3번에 대해서 초반에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폼에다가 우리 델리게이트를 선언해주는 이벤트를 선언해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타입 샌더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얘도 추가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C데이터 만들어 놨으니까 C데이터에서 차트 타입을 가지고 온 차트 타입으로 넣어 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하면 거의 다 됐죠. 이제 차트 그리기만 하면 되죠. 데이터를 처음에 여기서 생성해서 지금 이 랜덤을 눌렀을 때 메인까지 보냈고요. 세팅해서 보냈고 3번도 그냥 만들어 놨다가 뭐 콤보 값을 하나 바꾸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값을 뭔가 던지고 있죠. 스택 차트 뭐 이런 거. 그래서 셀렉된 거를 메인까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주면 되냐면 여기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이 두 번째로 넘어가는 이벤트가 있어요. 차트를 그릴 때 우리가 메인에서 지금 차트에 그리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넘겨주는 이벤트를 이걸로 잡으면 되겠죠. 이 차트 버튼을 눌렀을 때 가지고 있는 차트 정보를 그냥 다 던져주면 돼요. 딴 데 가서 또 데이터를 막 만들어요. 그래도 어차피 메인이 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메인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눌렀을 때 이때까지 만든 데이터들을 이 차트 화면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넘겨주면 돼요. 그냥 넘겨주면 돼요. 뭐 할 때? 두 번째 버튼을 눌릴 때 뭔가 화면을 애드를 시키잖아요. 애드를 시키고 UCSC2에다가 뭔가 set 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C 데이터 클래스 구조체 클래스죠. 이거를 넘겨주면 되죠. 결국에는 이 두 번째 만들어 놓은 화면에 UC 스크린 2라는 놈의 setData라는 외부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던져줄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받아오면 된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에 퍼블릭으로 setData가 하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간단하죠? 데이터 타입은 클래스 setData 클래스 타입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뭘로 잡았지? 글로벌의 이름을 뭘로 잡았는지 모르겠다. 차트 데이터로 잡았죠. 차트 데이터라는 놈을 따오면 되겠죠. 따오고, 데이터 따오고. 이렇게 하면 끝나죠. set 데이터. 그러면은 폼에서도 에러가 안 날 거고, 만들어 놨으니까 에러가 안 날 거고, 이 화면을 호출하면서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은 던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아마 처음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거의 1시간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또 언제 이렇게까지 할까 싶습니다. 보통은 두 강으로 쪼개서 할 것 같은데 쪼개기 조금 애매한 분량들이라서 그냥 쭉 밀고 나가고 있어요. 한 방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쓸 거냐? 그냥 차트 데이터 하나 만들게요. 전역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럼 받아온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야지? 캡슐화 시켜가지고 캡슐화하는 부분에서 바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어쨌든 차트를 그려놨으니까 이거는 조금 빨리 갈게요. 여기 차트에 타이틀은 하나 만들 거고요. 타이틀 점 타이틀 이름은 판매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넘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는 중인데 그쵸? 자, 할 거고 이제 차트를 데이터를 다 갖고 왔다 치고 다 갖고 왔잖아요. 여기다가 여기에 데이터가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서 뭔가 가지고 올 거다 라는 거죠. 이거 왜 DT에 넣지? 아, 글로벌에서 갖고 와. 요거 안 쓸 거예요. 요렇게 쓰면은 요렇게 들고 와도 되지만 이렇게 안 쓸 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안 쓸 거예요. 지워버리자. 놔둘까? 나중에 적어야지. 뭘 할 거냐면 이제 차트 데이터 보통 이런 거는 펑션을 따서 만들면 좀 편하니까 내부 펑션으로 해서 딸 거고 글로벌 데이터를 떠도 되고 그냥 써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요런 것이 이제 본인 입맛대로 나간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요거를 이 데이터 로딩 시점에 화면 열렸을 때 바로 불러도 되고요.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도 뭐 되겠죠. 이 C데이터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굳이 이 밑에 펑션을 타지 않고 해도 되겠죠. 근데 이벤트 시점은 화면이 열리면서부터 들고 오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 자, 어쨌든
일단은 차트를 겹쳐서 그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세일즈 SACCC 차트 세일즈 시리즈를 지워줄 거예요. 차트에 뭔가 그려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지워줄 거고요. 이건 지우는 부분이라서 신경 안 써도 되고, 데이터 테이블 값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C 데이터에서 테이블만 가져오면 되죠. 차트 메인이 테이블이니까 이거를 테이블만 뺏어 갖고 오고, 자, 테이블을 갖고 왔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로직이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 테이블이 널이거나 데이터 테이블의 로우가 빵이면 안 해야 되니까 데이터 테이블이 널이 아니고 로우 카운트가 적어도 한 줄은 있어야 뭔가 만들겠다 라고 만들어 놨고요. for each문을 해서 이제 테이블의 로우들을 한 줄씩 갖고 올 겁니다. 그 아까 월화수목 돼 있던 한 줄씩 갖고 와서 데이터 로우로 바꾼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시리즈를 생성하는 부분 RI 이거 또 별도로 선언해 줘야 되나? 그쵸? 시리즈를 얘도 추가를 해줘야 여긴 차트가 안 들어가 있구나. 시리즈 SRI 그쵸? C 차트에서 시리즈를 애드 시킬 거예요. 시리즈를 애드를 시킬 겁니다. 이 시리즈를 만들 건데 이 시리즈의 명칭은 우리 제품을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로우에 보면 첫 번째 컬럼이 제품 컬럼이죠. 제품 컬럼에 있는 값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컵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했던 거. 그걸로 시리즈를 추가해 주는 거죠. 시리즈를 범례를 추가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리즈에 대한 차트 타입을 뭘로 할 거냐면 아까 이거를 하면 이제 이 차트 종류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여기 C 데이터 안에 넣어놨잖아요. 우리가 골라놨던 C 데이터 차트 값을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포인트 값으로 XY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쵸? 이거는 밑에 들어가는 명칭이니까 그냥 쓰고 값을 뭘 쓸 거냐면 로우에서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따면 되겠죠. 이놈에서 하나씩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뭐 저거 해도 되죠. 똑같으니까 이놈 이놈 위크였나? 글로벌 이놈 위크니까 뭐지? ENW 여기서 월화수목 뭐 이런 식으로 따와도 되죠. 투 스트링 붙여야 되고 그냥 써도 되고 붙여도 되고 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이거를 복사해 올라 그랬는데 저는 여기 이놈을 저걸 안 썼거든요. 이놈으로 안 썼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하긴 좀 그렇고 넣죠 뭐. 수, 목, 목, 금, 뭐야, 안 되네. 토, 일. 안 됐고, 이것도 다 맞춰서 TUS.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차트에 시리즈 값까지 다 넣었어요. 지금 차트에. 그러면 다 뿌린 거죠. 지금 갖고 온 로우에서 차트 시리즈 값 다 뿌렸고요.
그러면은 차트가 기본적으로는 그려져야 돼요. 그려져야 돼요. 이 로그 데이터 쪽에서. 끝났네. 끝났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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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다 만든 것 같은데? 그럼 진짜 1시간 걸렸나? 14분 더하면 55분? 56분? 거의 1시간이네요. 금방 끝날라 그랬는데 이제 길게 안 하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길게 됐습니다. 할 얘기가 맞나 봅니다. 제가. 자, 그래서 여기 차트 값을 쭉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뭘 할지 어떤 차트를 그릴지 정하고 차트를 여기다 쫙 뿌리면 이렇게 쫙 적히죠. 뭔가를 더 쓰고 싶어요. 여기다가 음료수를 넣고 싶어. 수를 넣고 싶어. 100, 200, 150, 뭐 30, 20, 뭐 값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얘를 부르면 하나가 더 추가됐죠. 값이 범례가 커지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 느낌은 있고. 차트 종류를 다른 거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다른 거를 갖고 와서 뿌리면 이렇게. 차트 종류는 하나씩 찍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해 놓은 것도 많을 거고요. 파이 차트 같은 경우를 써도 되고. 파이 차트 같은 경우는 하나에 대한 놈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얘가 하나밖에 뿌려주지 않는 놈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아서 값이 저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도넛도 마찬가지일 거고 스탁 차트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쫙 쌓이죠. 막대 차트 같은 경우 스탁바 같은 거 이런 거 좀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컵라면이 월요일에는 일요일에는 여기서부터나 월요일에는 컵라면이 좀 더 많이 팔렸다. 그쵸. 화요일에는 음료수가 좀 더 많이 팔렸고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대충 보이죠. 전체적으로는 화요일이 제일 많이 팔렸고 이런 차트가 좀 더 보기 편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 전체 판매량을 보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들, 데이터들 이동되는 거. 저번 시간부터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부분이랑 이제 이렇게 클래스들을 조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화면과 클래스들 간에 데이터들이 뭐 움직이는 부분들을 조금 보셨으면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데이터를 계속 이동시켜 보면서 중단점 찍어서 뭐 한 칸씩 넘어가고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쓰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전역에다가 데이터를 다 넣어놓고 여기 있는 거를 다 불러다 쓰고 여기서 왜냐면 이게 편하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저기서도 쓸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이거는 데이터 충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항상 점유하고 있어요. 뭐 데이터가 만약에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뭐 테이블 형태인데 테이블 데이터가 한 몇 천만 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메모리에 계속 쌓여 있는 거죠. 보통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여기서 계속 이동을 시키게 되면 만든 다음에는 없애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생성해서 없애고 보여주는 데서만 딱 쓰고 하면 뭐 시스템 메모리를 나중에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저런 식이면 이 프로그램 켜지면 이놈이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냥 끄기 전까지.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형만 지정해 놓고 이거 구조체로 써도 상관없어요. 구조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형만 지정해 놓고 쓰는 경우가 많고요. 델리게이트 이벤트 같은 경우는 델리게이트 선언만 해놨죠. 여기는 선언만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선언을 해놓고 이벤트를 보통 잡는데 이벤트는 필요한 데서만 해놓고 왜냐면 똑같은 형이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 델리게이트 버튼 이벤트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이벤트 아규먼트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여기였나? 이거 다 델리게이트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얘인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튼 고놈들 같은 경우 우리 이벤트 보낼 때 보면은 고놈들 같은 경우 델리게이트로 돼 있는 놈들 이벤트 아규먼트가 아니고 델리게이트 요거구나. 클릭 이벤트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다 지정돼 있어요. 그냥 얘랑 비슷한 형태로 그냥 전역으로 지정해 놓고 여기만 오브젝트 막 이렇게 쭉 늘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형태로 필요한 놈들만 선언해 놓고 필요한 곳에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에 있는 거는 보통 여러 군데서 사용할 인원값, 그리고 여기저기서 호출해야 되는 델리게이트 선언문, 그리고 뭔가 자주 사용되는 구조 같은 부분들 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빼고, 그죠? 아니면은 진짜로 스태틱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절대 안 바뀌는 절대 경로라든지 뭐 이런 거 보통 여기다 써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짜서 그래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시간 했어요. 1시간. 자, 이번 시간에는 차트에 관해서 했고요. 차트.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죠? 차트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차트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써보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차트보다는 데이터의 흐름을 조금 더 보셨으면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내용은 지난 강의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곁가지고 이 차트는 어차피 안 쓰실 거예요. 거의 한 80%, 많이 가면 90%이 차트를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돈 주고 사서 쓰실 거예요. 하지만 사서 쓰신다 그래도 뭐 이런 개념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들이 있고 어떻게 쓸 거고 뭐 이런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다른 그러니까 저번 강의를 올리고 지금까지 약간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반응이 뜨거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뭔가 댓글도 되게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해주시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텐션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수고 많으셨습니다.